2000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 작은 인터넷 포럼에 짧은 문장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2036년에서 온 시간 여행자다. 그 글을 처음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피식 웃고 스크롤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명의 인물은 이후 스스로를 존 티토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2036년에 미국에서 특수 임무를 띠고 과거로 파견된 군인이며 잠시 2000년대에 머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내부적으로 일관된 세계관,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것이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이라는 시간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름 없이 모이는 텍스트 기반의 포럼과 게시판에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 익명성은 때로 자유였고 때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지우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특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Y2K 버그에 대한 집단적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고 닷컴 버블이 소리 없이 꺼지면서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던 그 시절,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렬한 흡입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티토가 처음 나타난 곳은 타임 트래벨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의 소규모 온라인 포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타임 트래블 0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이후 존 티토라는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목을 끌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의 질문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대화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묘사한 2036년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핵전쟁과 내전을 거친 미국은 여러 세력권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대도시를 떠나 분산된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무렵 내전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2015년을 전후해 핵전쟁이 발발한다는 예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여행 장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C204라는 명칭의 이 장치는 블랙홀의 중력 편차를 이용해 시공간을 이동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장치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포럼에 게시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미지들은 공상과학 영화의 매끈한 소품과는 달리 투박하고 낡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IBM 5100이라는 구형 컴퓨터를 찾기 위해 과거로 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036년에 레거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IBM 5100에는 당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 기능이 실제로 탑재되어 있었다고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믿으려는 이들에게 유력한 근거로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존 티토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 4달에 걸쳐 여러 포럼에 수백 개의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성실하게 응했고 자신이 구축한 세계관을 단 한 번도 스스로 모순되게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의 어느 날 마지막 게시물을 끝으로 그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그의 예언들을 하나씩 현실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의 내전, 2015년의 핵전쟁, 적어도 이 핵심 예측들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여전히 믿으려 했던 이들은 시간여행자가 개입한 순간 이미 역사의 흐름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도, 반박도 불가능한 논리였습니다. 그가 남긴 시간여행 장치 사진들도 오랫동안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시 구할 수 있는 장비를 조합해 만든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과 매뉴얼도 공개되었지만 물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 원리 자체가 현재의 물리 법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존 티토의 실제 신원을 추적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나서서 자신의 의뢰인이 이 이야기의 창작자이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업적 활용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창작자의 신분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공식적인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거론되는 가설은 이것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인터넷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체현실 게임, ARG이라는 장르가 바로 이 시기에 태동하기 시작했는데 존 티토의 이야기는 그 형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관된 설정, 어떤 질문에도 즉각 대응하는 능숙함,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멸 뒤 모든 요소가 치밀하게 연출된 이야기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당시 ARG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존 티토의 이야기는 어떤 게임이나 상품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공들인 이야기를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이 사건을 일종의 집단 심리 관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를 아는 존재라는 서사가 익명의 공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믿음을 구축하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 티토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검증하고 해석하고 다시 전파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세 가지 가설 가운데 어떤 것도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창작이라면 왜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돌고 있는가? 실험이라면 왜 결론도 해설도 없이 그렇게 끝났는가? 어떤 의도가 있었든 존 티토라는 이야기는 그 의도의 경계를 훌쩍 넘어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존 티토가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새로운 독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위 여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막막함, 그 감정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대를 건너 계속해서 공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 티토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처럼 느껴지기 위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무언가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존 티토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어딘가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습니다.